중간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을 알아보았다. 우선 고대 미술은 그리스 로마를 기반으로 하는 이성을 중시하고 조화와 균형과 비례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술이었다. 이러한 고대 미술은 미술사의 중심축으로서 미술사 전체에서 예술가들의 정신적 뿌리를 제공했다. 이어서 나타난 중세 미술은 사실상 고대 미술가의 단절이었다.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로마네스크 고딕으로 이어지는 변화는 점차 미적 측면이 강조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술의 가치를 저하하고 종교적 가치의 예술을 종속시키는 모습을 띠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서야 예술 그 자체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발생했다. 르네상스 미술은 중세의 신에 종속된 예술을 해방시키고 고대의 미술적 화풍을 재현했다. 이에 따라 이성 중심적이고 수학적이며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르네상스 후기에 이르면서 이러한 조화와 균형에 저항하고 감성적이며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한 바로크와 로코코가 등장했다. 이들은 종교와 왕실을 위한 예술이 아닌 당시부터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른 부르주아와 귀족을 위한 예술을 추구했다. 개인이 감성과 체험이라는 주관성이 강조된 상대주의적 화풍이 탄생한 것이다. 미술사를 단순화해 본다면 그리스 로마 미술로 시작해서 이 시대의 정신을 이어받는 르네상스 미술은 이성적인 예술을 추구하는 절대주의적 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서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바로크 로코코는 상대주의적 미술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세는 종교적 성향이 예술의 가치를 압도하므로 논외로 하려고 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근대 미술,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A. 르네상스 이후 근대 미술은 크게 초기 근대와 후기 근대로 구분하여 미술적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초기 근대 미술은 로코코의 퇴폐미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다. 로코코의 감성적이고 유약하며 여성적인 측면에 대한 반발이 다시 예전의 고대 미술이나 르네상스의 이성적이고 강인하며 남성적인 모습으로의 회귀를 낳은 것이다. 이들은 예술의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로 돌아가고자 했기에 신고전주의로 불린다. 사실 신고전주의는 화풍에 있어서는 새로울 게 없다. 그리스 로마 미술로의 복귀가 이들의 추구점이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술사에서는 이성과 감성,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르네상스의 이성에 대한 반대가 바로크와 로코코의 감성을 낳고 이에 대한 반대가 다시 신고전주의의 이성 추구를 낳은 것이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신고전주의의 이성 추구에 반대해서 다시 낭만주의가 인간의 감성을 앞세우며 등장한다. 초기 근대 미술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대결이다. 우선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로코코의 퇴폐미에 대한 저항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시 프랑스로 수용되어 절정을 맞이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신고전주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었다. 국가 주도의 이도적인 확산에 그 원인이 있다.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프랑스 로코코의 향락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엄숙하고 계몽적이며 애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화가를 양성했다. 이 아카데미에 소속된 화가들은 매년 2차례 열리는 살롱전에 참여할 수 있었고 살롱전은 국가적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살롱전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작품은 언제나 성경, 신화, 고대사 등을 다루는 역사적 작품이었다. 그런 까닭에
화가들은 역사적인 측면에 몰두하게 되었고 개인이 주관과 감성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살롱전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막대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쌓은 인물이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다비드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프랑스 전체의 미술적 흐름을 고전적이고 엄숙한 분위기로 바꾸는 데에 기여했다.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마라의 죽음, 호라티우스의 맹세, 소크라테스의 죽음 등이 있다. 위 작품은 독배를 들기 직전에 소크라테스가 고결함을 지키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밝히는 장면이다. 다비드는 개별 인물의 사실적인 묘사와 안정적인 배치로 고전주의적인 안정감과 비율 조화를 훌륭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비드 이외의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은 앵그르다. 그는 다비드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스스로를 혁신적 인물이 아니라 고전 미술을 보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고대 미술은 남성이 근육이나 누드를 미적 대상으로 묘사했던 것과는 달리 앵그르는 여성의 누드를 주로 그렸다. 그리는 대상은 달라졌지만 그리스 조각 작품이 미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고전풍이 세련미로 그려낸 까닭에 그는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화가로 평가된다. 앵그르의 여성을 그려내는 천재적인 소묘 능력과 미적 탁월성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후 회화에서 남성 누드는 거의 사라지고 여성 누드가 프랑스 예술계를 지배했다. 대표적으로는 그랑 오달리스크, 샘, 터키 욕탕 등이 있다. 낭만주의 B.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의 이성적이고 엄숙하며 절대적인 측면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신고전주의가 고대를 모방하고 재현하려고만 할 뿐 개인의 감성과 주관의 탁월성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창작자의 주관과 표현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공상과 환상의 세계를 그림이 대상으로 하는 낭만주의 미술이 탄생했다. 감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바로크 로코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화려하고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화가의 강렬한 내면을 외부 세계에 투영한다는 측면이 강했다. 작가의 주관적 해석과 내면의 감성을 중시하는 까닭에 낭만주의는 자연스럽게 작가의 천재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격정적이고 창백하며 고뇌로 가득 찬 전형적인 천재의 이미지는 이때 확립된다. 낭만주의 미술의 창시작격인 인물은 제리코다. 그의 작품 메두사호의 뗏목은 당시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낭만주의 미술의 전형적인 요소들인 격렬한 움직임, 강렬한 명암 대비와 색채 효과 그리고 극적인 상황 등을 모범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다. 메두사호의 뗏목은 당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실제 사건을 소재로 그려내고 있다. 1816년 프랑스에서는 식민지 아프리카로 떠나는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가 침몰했는데 급조된 뗏목에 150명이 타고 13일간 표류하다가 죽음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방향키도 없고 난간도 없는 뗏목에서 파도가 치자 수많은 사람이 쓸려 나갔고 총을 가진 사람들은 뗏목이 중앙을 차지하고자 사람들을 죽였다. 강렬한 태양 아래서의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시체를 먹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15일간이 표류 후에 아르기스호에 구조되었을 때는 15명만이 살아남았다. 제리코는 아르기스호를 처음 발견한 극적인 순간을 상상력으로 화폭에 담았다. 뗏목이 아래쪽으로 즐비한 시체들과 죽음의 처참함 속에서 희망이 발견되는 순간을 격정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제리코의 친구이자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들라크루아는 후에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대표작은 너무도 유명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며 낭만주의의 선언서처럼 여겨지는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도 그의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기원전 7세기 전에 고대 아시리아의 왕인 사르다나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적에게 포위되어 2년 정도를 궁정에 갇혀 살게 되었다. 결국 적들이 최종적으로 침입하기 직전에 사르다나팔은 모든 애척과 애마를 죽이고 궁정을 불태우게 했다. 들라크루아는 이 극단적이고 극적인 장면을 상상력을 가미해 아름답게 그려냈다. 초기 근대 미술은 이성과 절대적 객관성을 강조한 신고전주의와 감성과 주관성을 강조한 낭만주의로 구분된다. 이성과 감성, 절대와 상대의 대립은 후기 근대까지 반복된다. 이제 후기 근대의 미술 사조를 알아볼 차례다. 후기 근대 미술,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사실주의 A. 사실주의는 리얼리즘과 같은 말로 낭만주의가 보여주는 극적이고 과장된 미적 양식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탄생했다. 낭만주의가 화가의 상상력과 이상적인 세계의 창조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사실주의는 사실적 그림을 그리길 요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다양하다는 데에 있다. 무엇이 사실인가? 눈에 보이는 자연과 인물을 단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사실인가?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당시 사진기 발명과 함께 화가들로부터 회의적으로 여겨지고 거부되었다. 정확히 묘사하는 것이 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만약 정확한 묘사가 예술의 기준이 된다면 그 어떤 화가도 사진기만큼이 예술적 창작을 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사실주의에서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똑같이 그려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릴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사실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남루한 현실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다. 사실주의 이전의 그림들은 역사적인 영웅을 용맹하게 그린다거나 도자기 같은 피부를 가진 누드의 여신을 그린다거나 한껏 치장한 귀족을 아름답게 그렸다. 하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다. 사실주의 미술은 진짜 사실을 그려내려고 노력했다. 노동자의 남루한 삶이나 옆집의 가난한 이웃, 노동의 고됨을 가감없이 묘사했다.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은 쿠르베로, 사실주의의 시작을 알린 인물인 동시에 사실주의 미술에서 독보적인 존재다. 쿠르베는 파리 살롱전에 오르낭이 매장을 출품하여 엄숙한 아카데미 비평가들이 혹평과 대중의 환호를 모두 받았다. 자신이 고향 오르낭에서 일어난 장례식을 그려낸 작품으로 가운데 구덩이를 기준으로 늘어선 사람들은 실제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그렸다. 이들은 장례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두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이 작품의 크기는 6m에 이른다고 하니 이다지도 사소하고 일상적인 사건을 왜 이렇게 대단하게 그려 놓았는지 당시 사람들은 당혹스러워 했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례식에 대한 소재는 흔했는데 모두 교회나 신과 연결된 개인이 성스러움을 소재로 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오르낭이 매장은 사실주의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그는 돌 깨는 사람, 화가의 아틀리에 등 현실의 모습을 가감없이 담담하게 보여주는 사실적인 그림들을 그렸다. 당대의 가난한 다수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렸을 뿐이지만 쿠르베의 그림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인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왕과 귀족 중심이 엘리트주의에서 다수의 가난한 민중의 참여가 강조된 민주주의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당시는 이념이 대립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세계관과 민중을 중심으로 한 혁명적 세계관이 충돌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민중을 회화의 주인공으로 가져온 것만으로도 그의 작품은 진보적 성향을 강력하게 대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 방식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이념성으로 결국 20세기가 되면 사실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추구하는 공산주의 정치 이념을 대변하게 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불리는 이러한 미술사조는 1934년 제1회 소비에트 작가회의에서 사회주의 사상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창작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확산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미술이 이 추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이념 전달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중세 암흑기 교회 미술과 비슷한 양식을 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당시 사실주의는 예술에서 배제되었던 일상을 예술의 소재로 대비시켰고 예술계와 대중에게 예술의 의미를 새롭게 고민하게 했다.